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자, 6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두 번째 치타, 세 번째 버섯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대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예요. Leave the past behind. Last quarter moon in Capricorn 카드예요. 제가 이 카드를 뽑은 이유는 이 상대편의 이제 메인 에너지를 뽑은 거긴 하지만 이 상대편이 어떤 별자리일까도 함께 보려고 뽑은 건데요. 제가 이제 카드를 계속 뽑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나올 텐데, 그 별자리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염소자리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보살펴주는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소 나쁘게 좀 표현하자면, 집착도 좀 있는 별자리가 이 염소자리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두고 나는 이제 떠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어떤 과거 하나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인연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시점에 와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컸던 어떤 사이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사이클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사랑으로 많이 느껴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상대편이라는 분은 어떤 긴 사랑 하나가 있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랑의 아픔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다 거의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사는 분이고 이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believe I am worthy? 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라는 그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뭔가 자존감을 많이 잃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다가가는 것이 두렵다.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일단은 물어본 거예요, 본인한테. 두 조동사가 나왔잖아요. 물어본 거기 때문에 yes라고 하면 본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본인한테 이걸 계속 묻고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뭔가를 지금 하나 큰 걸 놔두고 떠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갔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는 중요한 것들, 생각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If we break up tomorrow, what would you miss the most? 만약에 우리가 내일 이별을 하게 된다면 너는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라고 꺼냈습니다. 어떤 추억 같은 걸 만들어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야 돼. 약간 파트너십 같은 그런 커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염소자리 여러분들이요,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왔던 이 카드도 정말 힘들 거예요. 과거를 두고 떠난다라는 이 과거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안에서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가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그리워하게 될 것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관계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카드가 휙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이거는 솔직히요,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셔플을 하다가 이거 삑살이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나오려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트가 나오네요. 데이트 카드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버리나요? 그렇습니다. 키스 온 더 링까지 있습니다. 저희 그 바보타로 채널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이 두 카드의 조합이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지한 관계를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분이 뭔가 시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꺼낸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떠나는 시기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직 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도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힘든 관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이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당했다라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게 조금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 에너지는 만나보겠다 에너지입니다. 뭔가 진지한 건 없어요. 내가 너랑 무엇이 되겠다라는 전제로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보고 좋아지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 카드가 정말 못된 카드죠. 열쇠고리에 키가 3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만나게 될 데이트할 사람들 중에 한 명의 후보로 두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빠져서 뭐 여러분들을 뭐 최우선시에 두고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분은 이 옵션이라는 것이 가능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사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지? 나랑 안 맞는 것 같네? 그냥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말하자 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만약에 진지하게 만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관계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건 뭐야 라고 꺼냈잖아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가질 때 그 안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추억들,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사람이 이런 에너지를 꺼냈다면, 이분은 아직까지 누구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편을 오늘 좀 들자면 얘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만나도 또 까일 거고 누구에게 또 상처받을 거고 할 거야. 늘 그래왔잖아.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했잖아. 나는 염소자리잖아.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이야. 사랑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그런데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가져가기만 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뭔가 진지하게 들어가려고 하진 않겠죠. 겁이 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조언을 드리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냥 혼자서 놀아라. 괜히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래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2개의 칼에 역 방향이 있고요. 4개의 컵에 참 그렇군요. 역 방향이 있고요. 7개의 동전까지도 역방향인가요? 단순히 이분은 그냥 못된 사람인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리딩이 뭐죠, 여러분? 새로운 인연이잖아요. 연인들이 하는 게 뭐죠? 사랑이죠. 이게 연인 카드예요. 러버스죠. 뒤집어 꺼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미래 카드를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야, 내가 사랑에 빠질 사람은 그러면은 나한테 마음도 주지 않는데 내가 또 빠질 거라는 그런 얘기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가 나온 거겠죠.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어쨌든 새로운 인연이긴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진지하게 가게 될지 어쩔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만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뭔가 큰 사이클이 하나가 끝나니까 아직 잔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만나긴 하는데 본인이 상처받기 싫으니까 누군가를 키스 온 더 링에 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카드가 제일 첫 카드로 나왔죠. 두 개의 칼은 막는 겁니다. 오는 사람 막고 나의 생각 열지 않고 마음 열지 않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 때겠죠. 뭔가 아픔이 있었던 이 과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뒤집어졌어요. 두 개의 칼의 역방향은 이제 나도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가 나온 거예요. 자, 옆엔 또 4개의 컵입니다. 4개의 컵은 따분하다죠. 누군가가 다가왔을 수 있어요. 바꿔 말해,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이분에게 저랑 한번 밥이나 한번 드시겠어요? 식사나 한번 할까요?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해야 돼서요.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게임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데이트 한번 해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철저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뒤집어졌어요. 누군가가 오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막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만나는 보자라는 거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개의 동전 역방향입니다. 뭐냐? 계획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올인하거나 이런 부분은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한번 만나야겠어.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도 됐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좀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진지하게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작정하고 만나겠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일단은 진지하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러버스의 역방향까지 나왔어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데이트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딩이 여러분들과 의 인연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하고 데이트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소 자리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뭔가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케일럽이 그랬어. 이분도 그럴지 몰라. 라고 하지만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카드 2장을 꺼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2장을 보겠습니다. 핸드 오브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이래서 타로가 재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2장이요. 제가 타로는 열진 않았지만 나중에 어차피 다른 카드들을 뽑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하겠습니다. 자, 핸즈 업 카드가 나왔죠. 솔직히 상당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던져볼까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건 만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이지,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다가 이러저렇게 되다가 그냥 밤에 원나잇도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됐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봤을 때 뭐지? 나는 지금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던지고 싶지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Take a chance. 기회를 잡다. 리스크는 리스크죠. 위험 부담이 있는 무엇인가이긴 하지만 그 기회를 잡아볼까라는 거예요. 이 리스크는 뭐냐면 여러분을 보고 리스크를 가지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이분의 계획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게 나왔습니다. 번개 카드잖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번쩍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원래 봤을 때는 키스 온 더 링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출연은 지금 이분의 이 계획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로는 끝까지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이분 일부러 좀 먼저 연락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Hold your vision 카드가 나옵니다. Fixed moon 카드가 나왔어요. Hold your vision 카드가 나왔습니다.
픽스드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 타협을 하거나 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의 부제도 Hold Your Vision입니다. 너의 뜻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너가 목표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해라고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솔직히 이 라이트닝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이 이 분을 약간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이게 흔든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분을 좀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두 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위치가 중요한데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유리해요. 조회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뽑을게요. 아하, 번호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가을이가 중앙에 있어요. 솔직히 이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뭐가 됐든 가을이가 보고 있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편지를 등졌고요. 만약에 얘가 이 앞에 먼저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가을이는 무엇인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메시지를 기다린다든지 혹은 재회를 기다린다든지 뭐가 됐든지 이제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카드로 나왔죠. 이 상태로 리딩을 한다 그래도 이 메시지가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얘를 돌아 앉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캐를 보고 있죠. 그 부캐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부캐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번쩍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볼까 생각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억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없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채찍이 나왔어요. 채찍은 뭐냐?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고 그 사람에게 마음 줘볼까 노력한다라는 의미의 채찍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때린다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이 과거에서 억지로 떠나 있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억지스러운 카드까지도 나오니까 강압하다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의 모습은 이분을 많이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월에 있을 일은 뭐냐? 이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같이 데이트를 해보자든지, 아마 데이트는 미리 했을 수 있어요. 뭐 가볍게라도. 그런데 이 카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먼저 다시 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연락하면 만나는 주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을래? 밥 먹어요. 커피 마실래? 커피 마셔요. 하지만 먼저 연락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분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상대편이라는 분은 어떤 걸 하나를 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If you believe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걸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맞대요. 그러면은 이 말 자체는 여러분도 의심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은 있다라는 말인 거죠. Wait.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나 봐요. 지금 심리적으로. 한번 던져볼까? 나랑 어떻게 할 거예요? 사귈 거예요? 말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던지려고 하는 찰나인가 봐요. 그래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Wait. 기다려. 먼저 움직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이분이 오게 일단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도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복잡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해는 돼요. 뭔가를 털고 나가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귀어보고자 하는데 약간 억지스러움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지금 혼동이 생긴 거예요. 그냥 누구 만나서 그냥 뭐 가볍게 밥 먹고 그냥 뭐 잠자리나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birthday가 나옵니다. 생일 카드가 나왔어요.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생일에 있대요. birthday. 6월이니까 쌍둥이 자리 여러분이나 개자리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nourish yourself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을 챙겨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살짝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미 스타트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잘 안 여나 봐요. 그런데 이분 지금 마음 열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어라는 여러분들의 강인한 노력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거의 다 던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기간 카드를 꺼내보겠습니다. 언제가 좀 특별한 날이 될까요? 1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6월이기 때문에 6월 11일이 되겠죠. Listen to friends.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돼 있고요. 이 리딩을 보시고 난 이후로부터 11일 뒤 혹은 11주 뒤인데요. 11주면 이제 2달하고 한 주 정도 되죠. 그러면 8월 초가 되겠네요.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들어라 라는 것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뭐 끙끙 앓고 있다면 이제 그런 친구분들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별자리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Sagittarius 카드가 나오는데요. 사수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사수자리거나 혹은 만나게 될 이분이 사수자리거나 지금 일단은 처음으로 나온 거는 염소자리인데 염소자리나 사수자리면은요. 이 분은 겨울에 태어나신 분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사수자리가 이제 11월 말부터 그러니까 12월에 겹쳐 있는 게 이 별자리들이에요. 얘는 11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대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고 가도록 할게요. 풀문인 리오 사자자리의 마놀 카드입니다. Go Wild 카드가 나와요. 자, 제가 지금 꺼낸 이 카드는 이 상대편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꺼낸 카드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싶어서 꺼낸 카드기도 하고 또 이 분은 어떤 별자리일까? 라고 해서 꺼낸 카드기도 합니다. 일단 사자자리가 나왔어요. 여기 앞에 용맹스러운 사자가 왜 이러고 있죠. Go Wild.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하고요. 이게 지금 보는 게 새로운 인연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건데, 고 와일드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쪽에서는, 뭐야, 저는 별로, 그쪽이랑은 좀 별로, 뭐, 이런 느낌으로 신호를 보냈다면,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야생의 사자처럼 뛰어든다. 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매스큘런 에너지로 가장 유명한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성적인 쟁취하고자 하는 막 이러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약간 상남자 스타일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긴 문장이 나왔네요. How can I be more kind to myself and offer more grace in this very moment? 나는 얼마나 나에게 친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챙겨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더 우아함을 줄 수 있어. 라고 꺼냅니다. 그레이스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아하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렸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삶이 팍팍하거나 이럴 때 이분은 뭐 희생이면 희생일 수 있겠죠. 뭐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한다든지 뭐 형제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뭐가 됐든 본인을 챙기는 게 좀 힘든가 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덮밥집 한번 가서 밥 먹는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월급을 받는다든지 뭔가 돈을 벌 때마다 줄줄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꺼낸 거예요. 옆에는 고 와일드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두 장의 카드로만 딱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좀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사랑의 리딩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좀 챙겨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이 팍팍한 삶에서 그런 사람 내가 만날 거야 와우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얘도 치타하니까 약간 사자랑 비슷한 거였네요. 같은 고양이과잖아요.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me how you describe me to other people 카드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말해줘 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 상대편이 사랑을 할 때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 안에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거죠. 너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약간 좀 이분이 상당히 불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왜 자꾸 들죠? 이게 앞에 사자가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우리 흔히 말해서 가오가 좀 꺾이거나 이런 모습은 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너의 애인이고 내가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정도는 해주는 사람이야. 있잖아 우리 애인이 이런 거 해줬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좀 중요한가 봐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허세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분의 러브 에너지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 와일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죠? 이 카드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윈 플레임이 나오나요? 오, 스워드 앤 로즈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트윈 플레임은 쌍둥이 불꽃이고요. 여기 지금 중앙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음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서로가 서로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천생연분 뭐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너무 강하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사자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양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밸런스가 맞춰서 돌아가면서 사랑을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거기에다 플러스 무엇인가 사랑이 있는데 계속 다투는 거예요. 쉽게 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타로 리더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랑 얘랑 합치자. 트윈 소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무튼 옆에는 스워드 앤 로즈가 있잖아요. 뭔가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10개의 지팡이 역방향, 7개의 컵 역방향, 선 카드의 역방향,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3개의 지팡이 정방향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 카드를 뽑은 건 이제 사랑의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뽑은 거긴 한데 이 분이 사랑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요. 그 생각이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스워드 앤 로즈는 장미, 즉 열정은 칼이다라는 말이에요. 칼이라는 말은 뭐냐? 확실하고 명확하고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이 분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들다라는 카드를 일단 꺼냈죠. 10개의 지팡이 역방향은 솔직히 사랑의 에너지로 볼 때 여러분하고 만약에 이별이 됐다.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지금 트윈 플레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별이 됐던지 아니면 만나서 다시 싸워서 뭘 하던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힘들었다. 나는 아무리 여러분들을 털고 나가려고 해도 그러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10개 지팡이 역방향이요. 하여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겁니다.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도 같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본인이 꺼냈던 카드들 중에서 저는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삶 자체가 되게 팍팍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삶이요. 팍팍한 삶이 여러분들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걸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카드예요. 이분은 사자 자리일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선 카드가 나왔잖아요. 선 카드가 사자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뭐냐면 사자 자리인데 사자 자리이지 못해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자리는 용맹스럽고 멋져야 하고 앞서가야 하고 무엇인가를 리더로서 막 리드해야 되고 뭐 그런 삶인데 지금 되게 우중충해요. 그래서 사자 자리가 사자 자리지 않은 게 힘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만든 요인은 이분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생각을 좀 많이 해본 거죠.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복합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냐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별되고 나서 힘든 거 플러스 삶이 힘든 거 플러스 거기다 사자자리스럽지 못한 우중충함 플러스 뭐 기타 등등이 다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트윈 플레임이 나에게 힘들고 이 힘든 게 내 삶 힘든 거랑 같이 꽃배기 돼가지고 너무 더 힘들긴 하지만 나는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라는 거죠. 그런데 언더라인에 나왔던 카드는 3개의 지팡이잖아요. 3개의 지팡이는 성공하고 싶답니다. 사자 자리의 이 에너지를 이렇게 돌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일을 한번 시작해본다든지 뭐 운동을 한번 해본다든지 취미생활을 가져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뭔가를 하는 게 내 삶에서 내가 다시 사자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행복해지는 타로 카드에서 가장 행복한 카드죠. 이렇게 행복으로 가는 부분은 여러분들과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치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건 그겁니다. 아무튼 이 힘든 삶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내가 힘드니까 너 나한테 와서 좀 도와줘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사랑에서 내가 위로받고 보상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주인이 되는, 내가 이끌어 나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이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획하는 거죠, 미래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 와일드가 나왔잖아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파라다이스고요. 카세트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파라다이스, 천국이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에너지가요, 있으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이 세상에 재밌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꺼낸 카드들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행복함이 없다는 카드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의 태양이에요. 이분의 선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왜 트윈 플레임이 나왔냐라고 봤을 때는 이 카드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속 카세트를 돌리나 봐요. 좋은 건 좋은 건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뭐 다툼이면 다툼, 싸움이면 싸움, 논쟁이면 논쟁, 뭐가 됐든 간에 이별이 됐다면 그것도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별이 되는 부분도 비슷한 이유들로 해서 이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복을 또 할까봐 싶어서 의심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줄 수 있는 건 행복이구나, 내가 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건 여러분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야겠다라는
그걸 꺼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꺼낸 이 문장 있죠.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어떻게 묘사해? 라고 한다면 이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긴 합니다. 자, 두 분 사이 어떻게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으쌰으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걸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Emotions are running high 카드가 나옵니다. 슈퍼문 카드예요. 슈퍼문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분이 다퉈서 헤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 슈퍼문이 의미하는 것은 두 분의 관계가 극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달이 확 부풀어 오르고 있죠, 위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새끼야, 너 그렇게 갈 거야? 또 그렇게 가는 거야?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산을 던지고 와서 막 확 키스를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첫 카드로 주사위가 나왔어요. 주사위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야성적인 사자 자리로 추정되는 어떤 분이 째려보고 있어요. 뭘 째려봐요? 그렇군요. 책을 보고 있군요. 자,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일단 감정은 부풀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는 던져볼까 말까 한 거예요. 솔직히 이게 이제 진짜로 새로운 인연으로 본다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강남역에서 우산을 던지게 될 사이로 발전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트윈플레임 때문이에요.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자, 왜 주사위를 던지지 못할까요? 주사위를 던지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죠. 던졌을 때 무슨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한테 불리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나한테 유리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숫자라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면 엄청난 운과 행운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던져보고 싶다라는 걸 내포하는 게 주사위예요. 자, 그런데 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바꿔 말해 주사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던져볼까 말까 갈등하는 그것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뚫어지라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분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라는 거예요. 트윈 플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은가 봐요. 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책을 열쇠로 열어서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야성미 넘치는 사자스럽게 생긴 이 여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번호자 카드 꺼내겠습니다. 그냥 꺼내면 돼요. 커플 카드예요. 이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책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도대체 어떤 사랑을 원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 주사위를 던지는 걸 막았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왜 가?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책을 내가 열고 말겠어 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 새가 대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화를 하러 온다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 스워드 앤 로즈 있잖아요.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결심이 있었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이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추정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도끼로 뭐 칼로 이걸 잘라내서 어떻게든지 내가 열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째려보고 있는 거 봐요. 그게 저는 이분의 고 와일드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게 이분이 진짜 힘들거든요. 삶이. 나도 좀 행복해지자. 난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거야. 그 행복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남역에서 우산 집어 던지기를 한다는 거죠. 감정이 부풀어 오른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라클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예요. Meditation brings answers. 뭔가 명상하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제가 꺼내는 카드는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 트윈 플레임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이 관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컴프로마이즈가 나옵니다. 타협하라라는 카드예요. 뭔가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타협을 하라는 거죠. 타협을 하면은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Get some exercise. 카드가 나오는데요. 운동 좀 해라 라는 카드입니다. As your body becomes stronger, you begin to feel stronger in all ways. 너의 몸이 강해짐으로써 너는 모든 면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는 말인 건데 저는 이 카드가 딱 나올 때요. 엑서사이즈가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 여러분도 좀 난 그게 싫단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걸 좀 연습하라.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도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해야겠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 살이 쪄버렸어요. 그죠? 저는 정말 심하게 쪘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영상 보시면은 저의 손가락 두께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리스크 카드가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네요. 자, 리스크잇은 위험 부담을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새가 4마리가 있어요. 이 새는 생긴 것도 비슷해요. 같은 종족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 4마리가 이 전깃줄 근처에서 살았나 봐요.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 짐승들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여기를 탈출했습니다. 뛰쳐나왔어요. 너무 안정적인 게 싫다라는 거죠. 모험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언으로 꺼냈어요. 여러분은 이 4마리 새하고 같이 있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미래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언을 꺼내주는 것 같습니다. 기관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숫자 6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숫자 6이잖아요. 6일 뒤나 6주 뒤라는 건데 6주 뒤면은 6월 말쯤 되겠네요. 그죠? 장마 시즌이에요. 인조이 타임인데 제가 느껴지는 걸 좀 말씀드리면 두 분이 만나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는 바, 그러니까 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과 이분이 바라는 바, 그리고 이분에 처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포맷엔 맞지 않나 봐요. 여러분들은 다소 안정적이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있으면 너무 재밌나 봐요. 그런데 사랑은 재밌다라는 것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 6이 의미하는 것은 연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고 또 꺼냈는데 리오가 나옵니다. 이 리딩의 마지막 카드는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사자자리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얘까지 사자니까. 얘는 치타지만 아무튼 뭐 같은 고양이니까. 혹은요, 여러분 진짜 사자자리 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사자자리 해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말부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영혼을 털어넣어서 이 리딩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할게요. 이게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3번째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인연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의 상대편의 맨 에너지 한 장을 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황소 자리의 마지막 4분의 1 달 카드입니다. Be proud of yourself.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황소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 상대편의 지금 현재 상황과 메인 에너지를 보기 위함도 있기도 하지만 이분은 어떤 별자리일까 라고 해서 뽑은 거기도 해요. 상대편이 황소자리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Be proud of yourself. 너 자신에게 자랑스러워해라 라는 의미예요. 솔직히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상대편이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은 최근에 어떤 일을 성취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할 겁니다. 일단 황소자리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지 않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황소자리죠. 우리가 보는 게 새로운 인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뭔가가 될 때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황소자리 때 이미 여러분과 인연이 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말부터 5월 20일 정도까지 그때 만난 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What am I looking for outside myself that is already within me? 나는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건데 그것을 밖에서 찾고 있어? 라고 합니다. 아주 긴 문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꺼낸 이 카드는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본인의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을 꺼낸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카드는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과 같이 엮어서 볼 때는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뭐 외모, 돈, 뭐 매너,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이분이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밖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나는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못 사귈 거야. 난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뭐 좋은데 취업을 못 하고 있어. 뭐 나는 이것 때문에 성공을 못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미 본인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한다면 아무튼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는 게 이제 사랑의 리딩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시도를 했을 때 늘 성공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과 엮어본다면 아무래도 나의 원인은 뭘까라고 해서 계속 찾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은. 그래서 뭔가 좀 잠재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자, 카드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What's the angriest you ever felt towards me? 카드가 나옵니다. 너가 나를 향해서 가장 화났다고 느낀 건 뭐야? 라고 카드를 꺼냅니다. 이 카드는 그 사랑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카드에서 하이라이트로 돼 있는 게 angriest잖아요. 그래서 화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분이 지금 사랑하고 계속 무관한 어떤 에너지들을 꺼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삶 자체가 본인이 뭔가를 계속 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의 사랑의 에너지를 봅시다. 이걸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이분 주변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메이트가 있대요. 그렇군요. 소울메이트가 있대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러브가 있대요. 뭐죠? 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이 조합을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 두 에너지는 뭔 것 같냐면 이분이 맞닥뜨리게 될 에너지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분 주변에서 이 에너지가 감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뭘 하고 있는 것 같냐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삶의
어떤 길을 찾아가는 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성공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인생 전반을 두고 이분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뭘 해도 못 할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에너지마저도 사랑을 할 때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이분 주변에 이런 에너지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의 소울메이트나 이분과 사랑을 하게 될 어떤 분이라는 거잖아요. 타로를 열어봅시다. 열어보면 알겠죠? 데블 카드가 나와요. 데블이 악마가 나왔어요. 악마가 있고 킹 오브 원스가 있어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저스티스가 있어요. 어마무시하군요. 언더라인 카드를 보겠습니다. 퀸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리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카드가 나와버렸어요. 메이저 알카나 2개에 마이너가 2개인데 마이너가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여왕이 나왔는데 여왕 쪽에서 일단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언더라인 자체가 퀸 오브 펜타클스 동전 여왕님의 역방향이라면 기반된 에너지는 뭐냐면 자신감 부족도 있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공이면 성공, 목표면 목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메이저 알카나가 2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데블이고 하나는 저스티스죠. 데블은 염소 자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게 염소 자리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칭 자리를 의미하는 카드죠. 에너지로만 일단은 본다면 데블은 탐욕입니다. 욕심이고요.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면 사랑, 일이면 일, 뭐 주식이면 주식, 그 안에서 계속 내가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 자체가 이분을 화를 일으켰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본인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비디오 게임이 됐든 도박이 됐든 뭐가 됐든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데블 에너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해 있다라는 의미가 커요. 내가 햄버거를 좋아해. 그러면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죠. 그런데 이 데블 에너지는 살이 찌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햄버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뭐 그렇게도 그냥 단순하게 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악마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이분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기도 해요. 킹 오브 원즈가 있습니다.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수풀이 막 우거져 있는 그냥 나대지 땅이 있는 거죠. 이제 거기를 예초기 같은 걸로 이제 풀을 뜯어내야지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하는 에너지예요. 즉 자신이 일을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건데 지금 앞에 데블이 나와 있다면,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꺼냈다면 본인은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더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대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스티스는 이 상황 자체가 불공평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너가 불공평했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보답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답이 이분이 원했던 게 만약에 성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공으로 보답해주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성공으로 보답을 받아야지 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와 있는 액면가는 사랑으로 보답해줄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노력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좋고 뭐 그런데 어떻게든 너의 이 에너지를 맞춰줄게. 그런데 소울메이트와 러브가 나와 있으면 이것은 사랑으로 보답해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에너지잖아요, 데블이. 아무튼 무엇인가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 안에서 뭔가를 내가 제대로 이뤄나가보고 싶다라는 이 에너지가 상충되는 거라면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추려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의 에너지로 좀 본다면요, 이 두 에너지는 정말 안 좋은 에너지예요. 뭐냐면 이분이 사람을 꼬시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이분은 데블이기 때문에 꼬시고자 하는 사람의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서 이분은 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스티스가 나와있죠.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있어서 이분의 방식이 이분을 계속 실패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내 주변에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나와 있는 카드들이요, 하나같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일이 생겼고 내가 문제고 내가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진 거고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다면 그 부분을 탓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의기소침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가 뭘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옷을 산다면 뭐 남성 상의에서 여름 뭐 색깔은 뭐 이렇게 계속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냥 의류, 전자제품, 뭐 생활용품 이렇게 그냥 다 꺼내놓은 것 같아요. 카드가. 그래서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울메이트와 러브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사랑으로서 뭔가가 오는 것 같기는 해요. 얘가 떨어졌어요. 골든 미러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을 골든 미러로 본답니다. 여러분들은 걸 위더 스네이크로 본대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걸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의 사랑의 에너지가 소울메이트와 러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주변에 이분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가 이런 건데 여러분들하고 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본대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에너지거든요. 반대되는 에너지를 지금 꺼낸 거예요. 솔직히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사귀면 안 돼요. 그런데 소울메이트와 러브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백설공주의 계모래입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여러분이 무조건 이뻐야 돼요. 여러분보다 이쁜 사람은 존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최우선 돼야 돼요. 여기 보면은 나르시스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르시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셀프 업솔트, 자신을 흡수하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라는 말인 카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는 뭐냐? one-sided relationship. 한쪽만 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만 열심히 한다라는 걸로 본다는 것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거울 카드 같은 경우는 외모가 특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이분이 놀랬다는 거죠. 외모에. 그런 것도 가능한데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외모는 너무 뛰어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만 사귀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고 이쁜 척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우선시 돼야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걸 위더 스네이크를 꺼냈습니다. 뱀에 둘러싸여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나쁜 것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했다면 그 관계에 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그런데 골든미러를 꺼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할 때는 백설공주 계모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다가오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딱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기꺼이 이용당해 준다라는 거죠. 왜 이런 카드를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아나봐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여러분을 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왜 이런 카드 꺼냈을까? 제가 여기 한 장만 더 꺼낼게요. 아니 뭔가 긍정적인 얘가 나오려고 했어요. 뭔가 긍정적인 게 하나라도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뭐죠 이게? 큐피트의 에로가 있네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카드 한 장을 더 꺼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꺼냈더니 얘가 나왔는데 이게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분은 소울메이트하고 러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뭘 말하는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사람, 이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정당하고 있고 그 사람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퍼주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이쁜 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랑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한테 뱀처럼 물려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큐피트 에로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피트 에로우는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인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다면 이걸 과거에 경험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상당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귀기 어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쁘니까. 다가가기 힘들죠. 이 세상에서 사람 사귀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연예인입니다. 이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못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면 여러분도 엄청난 쇼킹한 일들이 많았겠죠. 이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걸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저스티스가 나왔다라고 봐요. 보답이죠. 보답. 마땅히 받아야 될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해주는 건가 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너무 어렵게 나와버렸어요. 풀문인 제미나이 카드가 나옵니다. 쌍둥이 자리에 만월이고요. The answers you need are coming 카드가 나와요. 이 리딩을 보실 때쯤이 쌍둥이 자리고요. 쌍둥이 자리가 시작이 된 거죠. 바꿔 말해 이전의 황소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The answers you need are coming. 너가 원하는 대답이 오고 있다 라고 해요. 이 대답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상대편이 원하는 대답인 건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쌍둥이 자리에 만월 카드다 보니까 쌍둥이 자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꺼내주죠. 자, 일단은 썸부터 나옵니다. 태양이 나오고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자, 마스크가 있고요. 자, 마스크가 아하, 크로스로드가 나오네요.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저는 조회수를 생각해야 되는 유튜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좋게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타로신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소울메이트와 러브가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좋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카드가 하나같이 이 카드와 맞지 않게 나왔는데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하고 이분이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게 뭔가가 끝이 나게 되는 걸 말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분하고 끝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 에너지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큐피트의 에로우가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큐피트의 에로우를 쏜다는 거예요. 아니면 큐피트의 에로우를 여러분이 맞던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것은 본인이 시도한다라는 게 조금 크긴 커요. 뭐가 됐든 확실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요. 상당히 힘든 관계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힘든 관계에 상당히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관계를 끝낼까 말까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가 확 밝아졌대요. 이게 바로 정답 카드입니다. 이게 앤서 카드예요. 대답이 오는 거죠. 자, 이 대답은 뭐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사람과 계속 갈까 말까? 이걸 선택할까 말까? 여기 있을까 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선택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은 그 안에 정확한 마음을 몰라서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죠. 어떤 상황 하나가 뭔가 하나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안에 진실은 뭘까? 진실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밝아졌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가려져 있는 이것에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그게 정답인 거잖아. 라고 판단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읽어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진실이랄까 내가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답이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번호적 카드를 꺼낼게요. 낫이 나왔어요. 잘라낸다죠.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분은 끝낼 수가 없잖아요. 소울메이트와 러브를 왜 끊어내요? 그죠? 여러분들 카드가 정말 지랄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을 느끼기에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꺼내는 이 카드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느낄까? 이렇게 본대요. 그런데 큐피트의 에로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이분이 아시는 것 같고 이분이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럼 이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단계로 가기 위한 시작이겠죠. 큐피트의 에로. 즉 이 관계가 시작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이걸 준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 이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도 여러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조합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두 사람이 만날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에요. 저희 느낌일 뿐입니다. 그래요.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제가 리딩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되게 안 좋은 것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칼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급격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다 상처를 주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태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으면 이 관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칼이 나왔다면 무엇인가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Improving Health 카드가 나옵니다. 건강을 상승시켜라라는 말인데 제가 코로나 때부터는 이 카드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카드긴 한데 몸이 안 좋아져 있다면 건강을 상승시켜라라는 말인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챙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 오라클은 여러분들 건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건강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심신이 약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자, 앞으로 몇 주 뒤에라고 합니다. 보통 몇 주라고 하면은 뭐 3주 정도 느낌이죠. 그러면은 그 시기는 언제냐? 제미나입니다. 쌍둥이 자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6월인 거죠. 그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홀리데이가 나옵니다. 휴일인데요. 아하, 너가 원하는 대답은 휴가철이나 긴 기간,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6월에 휴가계를 쓰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역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휴일이랑 관련이 있다 라는 거죠. 6월에 여러분이 휴가계를 냈는데 그 휴가를 쓸 때 이분을 만나게 된다. 뭐 그것도 가능은 하겠죠.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Spruce up your nest 카드가 나오는데요. 너의 둥지를 꾸며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트레일러가 있죠. 카라반이 있는데 이 카라반 주변에 꽃도 심고 이렇게 뭐라고지?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태극기 뭐 이런 이쁜 것도 달고 해가지고 주변을 꾸미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집을 오래된 것들 버리고 이쁜 그림도 한번 달아보고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라는 말인데
저는 왜 이 그림이 왜 휴가로 보이죠? 이 그림과 연상되는 어떤 곳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많이 들죠?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아무튼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방의 어떤 배치도도 좀 바꿔보고 하라는 말인 거거든요.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 스콜피오 카드가 나오네요. 숫자는 8입니다. 그러면 6월 8일쯤이 될 수도 있고요. 8주 혹은 8달 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일단 스콜피오 시즌은 10월 말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참 남았기도 했고요. Heal the Wounds라고 되어 있죠. 밑에 상처를 치유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저는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요, 이 황소 자리로 추정되는 이분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콜피오일 수도 있겠죠. 정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일단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숫자 8이 중요하다. 팔자가 들어간 날짜들 6월 8일, 18일, 28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왠지 카라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왜 이렇게 자꾸 들죠?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물병 자리가 나옵니다. 물병 자리로 이 리딩이 마무리가 되네요. 물병 자리, 여러분이 물병 자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 이 분이 물병 자리일 수도 있죠. 지금 나와 있는 별자리가요, 정갈, 물병, 황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뭔가 이 별자리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아, 쌍둥이 자리도 있었네요. 쌍둥이 자리도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은 쌍둥이 자리 때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빠이.